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단행한 미국,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돈을 풀었던 유럽연합, 대규모 경기 부양을 선언한 일본까지 수면 아래서 진행되어 온 환율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쟁 속으로 내몰린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이들이 영향을 받으면요,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협력업체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 현대자동차가 10% 코스트 절감을 해야 된다면은 협력업체들은 15%나 20%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상당히 그 원가에 비해 상당히 일단 쿠션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가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로 인해서 예컨대 대외 경쟁력이 줄어들고 원가 압박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하청 기업으로 전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술력도 있고요. 그리고 R&D를 투자해가지고 좀 더 소위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충분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율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92.7%에 달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 제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답도 많았다. 저희 중소무역업체 322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실시 결과 약 3분의 1 정도의 기업이 엔화 약세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기가 힘들어서 가격 인하를 이미 단행했거나 혹은 가격 인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 하지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45%가 환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변동보험과 통화 파생 상품 등을 이용해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28.4%에 그쳤다. 대중소기업으로 나눠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해외 생산 비중도 높고 환 리스크 관리의 기법도 많이 갖추어져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타격이 적을 거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정반대로 해외 생산 기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환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좀 취약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에 소극적인 이유, 그 배경엔 키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환율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했던 환율 파생 상품 키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국내 770여 개 기업이 2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받아 도산한 기업은 물론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과 소송 중인 기업도 상당수다. 실제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키코 사태가 발생한 2008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2008년도에 이제 발생됐던 그 키코 사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또 이제 그 불신 같은 거라든지 그 불안함이 이제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그 환 리스크 관련 파생 상품을 이용한 그 리스크 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사실 많지 않단 말이죠. 키코가 어떻게 된 구조냐 하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기적 요소가 가미된 어떤 환보험이었는데 사실 그런 보험은 사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보험 말고
기업들이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기업 활동,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변동 보험을 만들고 그걸 가입하도록 중소기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발 양적 완화 정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059원인데 반, 중소수출기업은 1,102원. 환율 1,100원대가 무너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위 밑지는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지난 2월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 환율 대응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좀 정확히 안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미 뭐 오래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환율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앉아서 그냥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업의 사활이 걸렸을 정도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제 환 리스크 관리, 환 해지를 신경을 쓰고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원화 강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특히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은 원화 강세로 인해서 당장 이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또 수출 단가 인하 압력을 받는다든지 또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상대 경쟁국 제품과의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게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려가 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환율로 인한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 환위험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환 변동보험이라는 정책이나 뭐 이런 상품들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뛰어난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회사도 최근에 환율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제작하는 부품의 70%가 일본 자동차 업계로 수출되는데 엔화 하락으로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으로 2010년도까지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엔화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 10월부터는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한 35%에서 40% 이상의 실제로 채산성 하락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부작용도 목격되고 있다. 고통 분담을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납품가 인하 혹은 환차손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납품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대기업도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채산성이 악화된다든지 또는 수출 이제 물량이 이제 감소한다든지 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 자기 대기업이 직접 이제 감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2차, 3차 그 벤더 업체한테 이제 하청업체한테 이렇게 이제 전가하는 경우가 보이지 않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또 우리 중소기업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학관계가 돼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손실을 이제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이런 이제 뭐 지원기관에서 어떤 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 동반 성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건 아마 좀 더 제도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환위험 관리 등 단순한 대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 가격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거꾸로 지금은 우리 해외 바이어들한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영업력을 키워서요. 수주를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기존에 일하던 부분은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기 어렵고요.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부분을 올리는 것보다도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영업력을 키워서 수주를 더 받아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저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준비 없인 우리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엔저가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핵심 원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업종의 경우 원료 수입 가격이 낮아져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 제일 좋은 게 우선 수입되어지는 그 제품들의 원화 가격이 싸지는 거죠. 옛날에는 만약에 10,000불짜리 수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그게 1,000,000원이었는데 그게 900원이 됐다. 1달러가 900원이 됐다 그러면 900만 원으로 이제 하니까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강세 통화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똑같은 해외 설비라든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저와 원화 강세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란 이야기. 즉,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지만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은 환율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적 경쟁력을 길러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소나타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그 중형차인 캠리하고 가격이 현대자동차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건 결국에는 뭐냐면 엔저와 원고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 소나타가 값이 좀 비싸지만 캠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이런 식의 소비자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아주 끊임없는 그런 질적 개선 노력과 플러스 이제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보다는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R&D 지출에 대한 어떤 그 유인책을 좀 더 만들 필요도 있고, 특히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수출을 하거나 특정한 품목에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어떤 쪽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또 다른 쪽에 가서 그걸 피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엔저가 장기화될 거란 의견도, 적정 환율을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저의 파고를 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수출, 수입, 대외 거래를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대외 거래가 오늘 당장 계약을 해서 오늘 당장 대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환율이 빠르게 변동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전반적인 그러한 환율의 변화 추세 자체를 정부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대외 경제 환경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러한 환율의 추세를 정부가 그걸 반대 방향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역시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든지, 그렇잖아요. 환율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환율이 움직인다든지 했을 때 그 속도와 그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 스무딩하는 정책이죠. 수출 대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고환율 기조하에 혜택을 받아왔다.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 개발연대 시기에 정부의 환율 정책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따라잡기 시기가 끝난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환율 정책으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신 수출 기업들은 내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 등으로 환율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그 환변동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특히 환율이 움직일 때 그때 환변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그때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환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항상 선행해서 환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대응을 하셔야만 적시에 환변동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분명 기업에겐 부담이자 고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의 차질을 개선하고 활로를 개척해 경쟁의 방법을 다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과 고통 분담이 아닌 공존과 상생할 방법 또한 마련해야 한다. 서울 한 은행의 딜링. 하루에도 수백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딜러들에게도 선진국들의 잇따른 양적 완화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한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정권 이후에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불가피할 정도 그런 말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데요. 단지 글로벌 달러의 강세 혹은 약세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함께 당국 혹은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의 거래 자체가 한 방향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잡한 요인들이 계속 가미되면서 환율이 어느 트렌드를 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지난해 말부터 당국은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물가, 더 나아가 내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선진국에서 전부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상품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가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화 완화를 해서 환율이 만약에 절하가 된다. 그런다면 수입 물가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환율 문제. 분명 엔저 원고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인한 내수 안정과 국가 산업과 경제의 차질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양날의 검과 같은 환율 문제. 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보다 많은 얘기,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좋을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물가는 떨어지지만 수출이 안 될 것이고, 반면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물가는 오르겠지만 수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정책 당국자의 포커스가 입장이 성장으로 갈 거냐, 분배로 갈 거냐. 성장으로 가면서 대기업 위주로 간다 그러면은 환율을 약세로 만들고 우리나라 원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원화 전환시켜서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반면에 서민을 위하고 전반적인 물가를 바란다 그러면 분배를 바란다 그러면은 소위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환율 절하보다는
환율을 절상시켜서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서 내수 기반을 북돋우고 물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013년 환율 전쟁. 자신들의 경제 회복 발전을 위한 국가들의 뜨거운 전쟁터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전쟁이 위기가 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될지 전쟁의 승패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